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 하루 늦게 제가 업로드를 하게 되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휴가철이다 보니까 제 고객님들께서 방콕을 많이 방문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기고객님들만 만나죠. 태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 고객들 아니면 아예 만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아예 만나는 분이 아예 없고, 제가 사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전부 제 고객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이렇게 방콕을 방문하시게 되면 제가 저녁도 먹어야 되고 가끔씩 술도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계약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8월 중순 넘어서 8월 말 정도 될 때까지는 가끔씩 제가 이렇게 딜레이 돼서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영상은 올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요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특정 지역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지만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우리가 콘도를 고를 때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을 잘 들으시면 이제 도로망을 가지고 콘도의 가치가 더 높은 지역과 콘도의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내용도 사실은 제가 저희 고객님하고 저녁 식사 먹고 이제 택시를 타고 이쪽 지역 움직이면서 올라오다가 여러 가지 물어보시길래 제가 답변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요 내용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도 그때 물어보신 게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 보시면 플런친역하고 친놈역 사이죠. 자, 여기가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요 아래쪽만 얘기를 하죠. 요 지금 플런친 로드에서 아래쪽만 항상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룸피니 공원 주변부, 지금 보시면 여기 실롬역 주변하고 여기 보시면 룸피니역 주변, 요 지역이 가장 태국에서 콘도 가격이 비싼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복습하나 해보면 이쪽 지역에 예를 들면 스코프, 랑수안 같은 경우가 원베드룸이 80제곱미터입니다. 요 80제곱미터 정도면 다른 지역에 가면 다 투베드룸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단위 면적당 가격이 높은 지역,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필요 면적이 커지고요. 제곱미터당 가격이 낮은 지역일수록 공급되는 면적이 작아집니다. 그건 필요 면적이 작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아직도 상담을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대 같은 거 받을 때 물어보시면 어느 지역에 가도 다 비슷한 면적의 콘도가 있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아예 투베드룸 없는 콘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가서 가격이 낮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적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살던 대로 그 정도 면적이 가지려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항상 유의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 얘기하면 거기에서 또 꼬이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계속 아래쪽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얘기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가격이 비싼 이유가 거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측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굳이 얘기했다가 이 영상이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리는데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원이 있죠. 여기 보시면 융피니 공원이 있고요. 자, 이 지역이 지금 보시면 여기 시암과 이 아속 쪽 이 사이에 있죠. 그래서 이쪽이 원래 콘도 가격, 건물 가격, 땅값 제일 비싼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위쪽은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죠. 자, 왜 그런가 우리 살펴봅시다. 이게 이제 도로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쪽에 콘도 하나 찍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라이프원 와이어리스 있죠. 요 지금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라이프원 와이어리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룸피니 공원 한번 가봅시다. 룸피니 공원. 이 구글 지도는
없는 길도 그냥 공중에서 보기 때문에 못 가는 길도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꽤 있어요. 특히 유턴하는 거는 여기서 유턴 못 하는데 거기서 유턴하라 이런 경우 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길이 두 가지가 있죠.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우회를 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우회를 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바로 올라가게 되죠. 여기에서 딱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곳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파라곤 백화점에서 앞에 얘기했던 와이어리스, 여기서 파라곤 백화점으로 한번 가보면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시면 바로 가게 되죠. 그러면 아속으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터미널 21을 갈 때도 북쪽으로 올라가서 우회를 하죠. 자, 그런데 반대로 보면 바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북쪽으로 쭉 올라와 보시면 우회전 하는데 이쪽이 우회전입니다. 한국과 반대입니다. 지금 우회전 하는 게 한 개, 두 개, 세 개나 되죠. 지금 보시면 4차선 도로에 이 좌회전 하는 거는 한쪽 라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쪽으로 빠져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왜 그러냐? 위타유로드 남쪽을 봅시다. 남쪽을 보면 여기는 쌍방향 도로죠. 여기는 쌍방향 도로입니다. 자, 북쪽만 일방통행 도로인 겁니다. 일방통행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를 보시면 시내 쪽에서 오는 차량, 또 아속 쪽에서 가는 차량, 그 다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차량 해서 제가 여기 신돈 캄펜스키에서 이 러시아어 시간에 공항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요거 빠져나가는 데만 거의 한 40분에서 50분 가까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공원에서도 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왜 라이프를 보여드렸냐, 이 라이프는 중가, 그러니까 중가 모델입니다. 고가 모델이 아니죠. 그러면 요 아래쪽에 라이프 같은 중가 모델이 새로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면적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AP가 짓는다라고 하면 새로 이름을 만들어서 짓거나 최소한 들어가도 가장 비싼 어드레스 모델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라이프가 들어간 이유는 이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혹자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전철역이 있는데 전철역 쓰면 되지 않느냐. 자, 이게 한국적 사고입니다. 한국적 사고를 버려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호텔을 보시면 이렇게 호텔이 북쪽에도 좋은 호텔들이 많아요. 그런데 호텔에 지내시는 분들은 렌트를 해서 운전하는 비중이 확 떨어지는 관광객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여기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앞에 얘기했듯이 가장 비싼 콘도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부자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서 많이 다닐까요? 차를 가지고 많이 다닐까요? 특히나 방콕은 더워요. 여러분, 밤에 술 마시면요, 낮술 먹은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덥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낮 시간에 매우 더운 날 걸어서 전철 타고 다니는 부류는 많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역을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그냥 판단을 해버리면 맨날 전철역만 이용하는 경우에서만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만 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역세권 얘기할 때 반경을 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도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로망, 우리가 차를 가지고 어떻게 가는가, 이게 제가 판매하는 콘도를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팔람까오 얘기할 때 팔람까오 콘도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그냥 팔람까오라고 하면 이 동서남북 아무 때나 보고 그냥 전철에서 가까우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사버리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분이 운전을 안 해보신 분이면 이걸 몰라요. 자, 그러면 이 팔랑까오에서 최악의 위치는 어디냐? 지금 여기 보시면 리드 마속 2 위치 있죠. 만약에 요런데 콘도가 생기면 최악의 위치예요. 그래서 콘도가 안 생기는 겁니다. 자, 이 리드 마속 2 콘도의 위치가 왜 최악이냐? 여기에서 센트럴 라마9을 가보려고 하면요, 한 바퀴 돌아서 우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내려올 때 보면 직선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차와타이 레지던스 있죠. 여기에서 건너편까지 차를 타고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요, 쭉 내려와서 여기서 유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은 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지금 보면 차량이 많죠. 지금 빨랑까오 여기서 사거리에서 지금 여기 내려와서 지금 보시면 여기로 빠지는 길 있죠. 양쪽으로 빠지는 길. 여기가 차가 무지막지하게 막힙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낮 시간 영상을 가르쳐 줬을 때도 여기 차가 무지막지하게 막히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구글 지도상인데도 차가 무지막지하게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차가 무지막지하게 막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도로교통적으로 여기가 최악인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치에 비해서 여기에 내가 집이 있으면 차를 타고 돌아다닐 때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같은 동네에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비슷합니다. 가격이 비슷하게 분양이 됐을 때 당연히 이쪽 위치에 있는 콘도들이 최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쪽 위치에는 콘도들이 많지만 여기에는 콘도가 거의 없죠. 이런 거 사서 지을만 한데도 안 짓고 있죠. 여기는 이쪽으로 들어가니까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쪽도 다른 위치에 비해서는 가장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운전을 해서 갈 때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콕에서 콘도를 볼 때는 특히 유턴하는 거 잘 봐야 돼요. A에서 B로 갈 때 내가 요 위치에 있을 때 뒤쪽으로 가느냐 앞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유턴하는 위치가 다르면요,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마어마하게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글 지도는 유턴하는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구글 지도는 유턴이 안 되는데도 그냥 도로만 있으면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운전을 하다 보면 유턴 안 되는 데서 차들이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보통 보면 외국인입니다. 물론 뭐 양심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콘도를 선정할 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도로교통에서 어느 위치가 유리한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방콕에서 콘도를 보실 때 한국에서 내가 전철만 타고 다녔다고, 그리고 또 내가 여기에 와서 전철 타고 다닐 건데,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콘도를 보시면 콘도의 위치에 따른 장단점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